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치행위라고 언급했고,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사전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그것인데요. 이낙연 총리는 5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를 주석해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 총리도 검찰 수사를 정치행위로 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총리의 발언 직후 여권 일각에서는 평소 신중한 성격인 이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공허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에 대해서 그 검사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조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 측에서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냐는 통영시 고성군을 지역구로 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왜 사전 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냐고 되물었는데요. 박 장관은 이어 조 후보자의 딸 고교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데 대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알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서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광석과 같은 검찰 측 수사의 태도를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박상기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한 대구 수성갑 지역구의 김부겸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검찰이 자꾸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이 개혁의 실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로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과 언론 간 흘리고 받아쓰기를 통한 부풀리기와 여론 조작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통한 죽음에서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을 문제 삼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부겸 의원은 오해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인 과전이하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아무리 신발끈을 고쳐매야겠어도 오이밭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검찰은 오늘로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두 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조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를 주강덕 한국당 의원에게 넘겼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서울 강동구를 지역구인 심재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생기부 유출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각각 수사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의 검찰 비판이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한국당 의원들도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수사 개입이고 방해라면서 검찰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와 경기도 김포시 갑 지역구로 연고로 한 김두관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등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여권의 조국 구하기가 어디까지인지 참으로 한탄을 자아내는 상황입니다. 유 작가와 김 의원 모두 전날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통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유 이사장은 이날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제 기억엔 어제 전시 때쯤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은 없다. 저도 유튜버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참 이분들 볼 때마다 말은 기막히게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여권 인사 A가 저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면 조 후보자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짜여 있다는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공인이고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언론과 검찰에 해달라는 제안을 했겠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해당 언론 보도는 100% 기자가 곡해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뺌했는데요. 김두관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 11시 전후 최 총장과 통화를 했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 조 후보자가 여러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김 의원도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고서는 통화 내용에 대해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 본인은 직접 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실무자가 하는 일을 총장이 아시겠나. 행정실장이 하실 건데 총장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실무자가 했을 수 있으니 살펴봤으면 한다는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조 후보자를 실드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면 참 애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조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국민들이 조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이미 0%에 가까운 형편인데 말입니다. 이런 여권 인사들의 눈물 나오는 의리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질린 국민들이 결국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는 표를 안 줄 것이고 더구나 젊은 층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지금처럼 의석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